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오늘은 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중에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원 대상입니다. 먼저 법인세와 소득세 관련이고요.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고요.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되고 그게 창업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4년이 넘었다 창업 후에 그런 벤처기업을 인정받아도 대상이 아니고요.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 1번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또 벤처가 취소됐거나 또 벤처 재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러면 그 해부터 적용해서 배제가 됩니다. 또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도 창업 플러스 3년이니까 총 4년 이내,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기업의 인증을 받은 경우,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중소기업입니다. 네, 다음은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감면 내용입니다. 해당 기업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역 조건역 외의 지역에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또 2023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창업 일로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대상 기업, 또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났지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 또 2020년 작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예비 벤처기업, 이런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단 이런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 기존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또 기존에 사용하던 그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죠. 이건 뭐 창업이 아니죠. 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해서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창업은 아니겠죠. 거기에서도 또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개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저 참조해서 보시고요. 또 법인 전환하는 경우, 이건 뭐 개인 사업자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니까 창업이 아니겠죠. 또 폐업했는데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멀쩡하게 하던 사업을 접고 다시 한다고 해서 그 세액 감면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창업은 아니겠죠. 그렇게 창업으로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폐업 후에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중에서 우리 이제 안타깝지만 사업을 이제 본의 아니게 그 폐업했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 있는 대표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에 재기 중소기업, 재기하는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 감면 적용 대상이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해당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하고 소득세 분야입니다. 청년 창업일 경우에
수도권 과밀역 접근역 외인지 내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만약에 청년 창업으로 수도권 과밀역 접근역 외에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입니다. 전액 법인세,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과밀역 접근역 아니다, 내에 있다. 그러면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입니다. 청년이 아닌 일반 창업 중소기업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연수입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냐 초과를 구분하고요. 만약에 연수입이 4,800만 원이 이하다 그런 경우에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입니다. 만약에 과밀역 접근역 아니다 그러면은 50%고요. 일반 창업일 경우에 만약에 연수입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과밀역 접근역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역 접근역 바뀐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 신성장 서비스일 경우에는 창업일로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또 기타 업종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만 적용이 됩니다. 기타 나머지 청년도 아니고 일반 창업 중소기업도 아닌 경우에 창업 벤처기업이다 인정을 받은 경우에 신성장 서비스업이면 벤처 확인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물론 1, 2번 해당이 된 경우에는 제외되겠죠. 기타 업종일 경우에는 5년간 50%입니다. 수도권 과밀역 접근역 외이면서 만약에 청년 창업이 아닌 일반 창업 중에서 연수입 4,800만 원을 초과하고 그리고 만약에 상시 근로자의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했다. 그러면 그 증가율의 50%만큼 추가로 감면을 해줍니다. 물론 추가 감면해 준다고 해서 전체 총 감면 금액이 100%를 넘을 수는 없겠죠. 나머지 밑에 일반 창업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만약에 증가한 경우라면 똑같은 추가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만약에 1, 2, 3번에 해당되지 않는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과밀역 접근역 외인지 내인지 구분하지 않고요. 해당 중소기업의 어떤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 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신성장 서비스업이요. 그리고 기타 업종일 경우에는 해당 일부터 5년간 50%, 창업교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되면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50%입니다. 만약에 과밀역 접근역 밖에 있으면서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전년도 대비해서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고 그 증가율의 절반만큼 50%만큼은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가 청년 창업에 해당이 되고요.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을 한도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군대 생활을 2년 했다 병역을 그러면 36세까지 가능하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요건에다가 만약에 법인의 그 최대 주주이자 최대 출자자다 그러면 법인 사업자도 해당이 됩니다. 또 추가 감면을 포함해서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추가 감면을 받더라도 증가율이 50%만큼은 추가 감면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100%를 넘어갈 수는 없겠죠. 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더 이상 해당되지 않으면 그 해당되지 않게 되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상시적 근로자 수 증가율 계산하는 방법인데 전년도보다 증가했을 때 그래서 그 증가율만큼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최소 고용 인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 전에는 없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은 이렇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인 경우에는 10명, 기타 업종일 경우에 5명 이상이 최소 고용 인원입니다.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은 이렇게 그 고효율 제품이나 또 인증을 받은 기업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과밀역 접근역 내다 그러면은
청년하고 일반 창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감면역 조건형 외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청년이다 그러면 5년간 75%, 일반 창업이다 그러면 4년간 75%입니다. 1, 2번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창업 벤처다 그러면 벤처 확인부터 5년간 75%인데 이때 벤처 기업일 경우에는 수도권 감면역 조건형 외인지 내인지 구분은 없습니다. 무조건 벤처면 가능하고요. 또 이거 일반 창업 벤처다 그러면 4년간 75%, 위에 청년 창업 벤처는 5년간 75%, 일반 창업 벤처는 4년간 75%입니다. 창업보육센터인 경우에 학교나 산학협력단이면 75%, 나머지도 75%. 또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경감을 받았는데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또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해서 2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재산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내는 세금인데, 재산세도 만약에 수도권 감면역 조건형 내에 있다 그러면은 이건 감면 대상이 아니고요. 수도권 감면역 조건형 밖에 있을 경우에만 창업 중소기업이면 창업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에서 총 5년간 혜택을 주고요. 만약에 창업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감면역 조건형 구분하지 않고 벤처 확인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입니다. 보육센터일 경우에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은 100%, 나머지의 경우는 50%까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창업을 이미 하셨거나 또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양한 사례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선 한 가지 사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도권 감면역 조건형 외에서 2017년도에 도매업을 시작을 했고요. 개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마 2021년도에 제조업을 관련된 내용 제품으로 해서 제조업을 추가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감면 대상 업종 제조업이라면 창업 당시부터 영위했었어야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업 후 2년이 지난 후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고요. 다만 이제 개인 사업을 만약에 법인으로 법인 전환을 했다. 그러면서 기존 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 창업으로 봐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기존 사업과 관련성 없이 연관성이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액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 사례 중에서 잘 구분이 안 되시거나 그러신 경우에는 그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 중 창업 중소기업의 세제 감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대표님의 절세 전략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